어디 있어요? 목포에 있으시면 목포에서 온 분들도 크네요. 중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한평은 한평은 어린이들이 많네요. 또 어디죠? 영광? 영광. 와, 영광 대표로 오셨네요. 예, 참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 이건 무한 교회입니다. 교회 좋죠? 예,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장해서 또 앞으로 어머님을 잘 모시고 위해서 열심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안에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타이틀이 없네. 오후에는 피스컵 합니다. 피스컵. 네. 피스컵을 하는데 우리가 매월마다 이제 타이틀이 있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달의 타이틀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수련의 주제가 뭐죠? 퓨어워터. 퓨어워터가 뭐예요? 수영하려면 퓨어워터가 필요하죠. 여기 동생은 벌써 이제 수영할 준비를 하고 수영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예, 깨끗한 물이죠. 맑은 물.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축복가정 자녀들을 이제 퓨어워터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물이 소중해요? 네, 소중해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잖아요. 네, 목포에 사는 우리 성학생들은 알겠네. 거기 영산강에서 막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완전 쓰레기가 둥둥 떠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리잖아요. 물이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우리 몸에도 물이 있죠? 몸에 어떤 물이 있어요? 어떤 물이 있어요? 피도 있고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몸에. 수분이라 그러는데 되게 어려운 말을 쓰시네. 땀. 아침에 땀 흘렸어요? 침. 와, 침도 있네. 목사님 생각 못했는데 침도 있네. 그리고 또 가끔씩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이 있죠. 눈물. 눈물 있어. 오줌도 있고. 많은데 목사님은 세 가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대단합니다. 침도 생각하고 오줌도 생각하고. 그래서 세 가지 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이렇게 다쳐서 흘리는 피도 있지만 피라는 것은 그냥 빨간색 피로서 피라고 하지만 그 피로서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연이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종적으로 부모 자녀라고 하면은 혈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피는 그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가족끼리 사랑하잖아요. 아빠 엄마 사랑하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화해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피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피는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를 뭐라 그래요? 예? 형제 자매라고 하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피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신 참 부모님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결한 피, 순수한 피를 퓨어워터라고 하고 그 혈통을 지키는 것을 순결이라고 하고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근데 그 피를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흘리는 땀은 아주 가치가 있는 땀입니다. 그 땀은 많이 흘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땀을 흘림으로써 내 사랑이 성장하고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땀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땀을 흘리다 보면 때로는 슬플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퓨어워터라는 것이 그 혈통과 여러분이 흘린 땀과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통해서 감동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여러분의 진정한 퓨어워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짧은 수련이지만 퓨어워터라는 귀한 가치를 느끼고 또 서로 그렇게 성장시켜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퓨어워터의 물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은 물 한 방울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퓨어워터 한 방울의 물, 여러분들 깨끗한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데 물은 한 방울이라고 하지만 그 담기는 것에 따라서 컵에 담기면 한 컵이 될 수도 있고 음료수 캔에 담기면 한 캔이 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강같이 흘러가는 강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한 방울의 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면 얼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커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위해주고 오늘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보고 또 하늘 앞에 기쁨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오일은 땀을 많이 흘리십시오. 땀 흘리는 오늘 흘리는 땀은 좋은 땀입니다. 땀도 많이 흘리시고 혹시 피가 나더라도 서로 닦아주고 그렇게 오늘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T를 배울 수 있을까요? PPT. 방금 소개를 받은 무한가정교회 어자기 박혜라고 합니다. 저 앞에서 해도 될까요? 네, 너무 거리감이 너무 뭐야 조금 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잘 보이
좋습니다. 고등학생 때 눈을 다쳤어요. 그때까지는 1.5, 1.5고 굉장히 눈이 좋았는데 어떤 친구의 여기 발꿈치 그 친구가 스웨터를 입고 있었거든요. 놀다가 슉 해가지고 아팠거든요.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내 뭐지 안과에 가니까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0.1 돼버렸어요. 1.5, 0.1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이쪽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가 저기 나빠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 알로에가 있었어요. 알로에라고 아세요? 이렇게 몸에 아주 좋은 산조 났을 때 이렇게 바르면 좋은데 알로에에 과육을 이렇게 눈에 뭐든지 뭔가 넣고 싶더라고요. 좋은 거는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아플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알로에를 넣었더니 0.6까지 해벽이 됐어요. 역시 산조에는 알로에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잘 벌써 좋네요. 그 PPT 했을까요? 이거 내려갑니까? 저는 이거 왜 그럴까요? 저예요. 저기 유치원 때는 동경에서 살았어요. 동경에서 태어나서 지금 일신병원이라고 병원에 우리 교회 병원 있어요. 일본에는 한국에는 소문대학교나 여러 가지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건 없는 대신 병원하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장부모님께서 세워주신 병원, 유치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묻을 수 있는 묘지, 모세레인이라는 묘지가 있는데 여기는 동경에 히카리노코 유치원이라는 우리 교회 유치원 다녔어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배웠어요. 유치원에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예배도 듣는데 오후 시간 뭘 했을까요? 한국말 공부했어요. 한국에 시집간 한국 이모들 있잖아요. 대신 일본의 이모들은 한국에 시집 오고 그게 장부모님께서 한국과 일본 사이좋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옷 바뀌고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한국에 아마 2,000년 정도 한국 이모들이 일본에 갔을 거예요. 여기는 7,000년 정도 일본 이모들이 한국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의 엄마도 일본 사람인 친구 있어요? 네, 많이 있네요. 7,000명의 일본 아빠나 엄마가 일본 분이시죠? 저도 거기서 유치원에서 한국말 배우고 교회에서도 한국말 배웠는데 어때요? 아무리 배워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축복받았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저랑 여동생이고요. 엄마.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중학교 이야기도 할게요. 중학교 때 동경에 중학교 갔어요. 집이 사이타마였는데 혹시 여러분 사이타마 아세요? 사이타마. 뭐예요 사이타마가? 원펀맨. 그렇죠. 원펀맨입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 집이 사이타마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이타마에서 동경에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사이타마, 그 사이타마, 우리 사이타마, 촌스러운 놈, 시끄러운 놈, 냄새나는 놈 이렇게 사이타마가 완전 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벚꽃을 쫙 일본에서는 4월달이 입학식이거든요. 모든 게 4월달에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3월에 시작되잖아요. 4월달에 이렇게 벚꽃으로 장난치고 있는데 3년 동안 지옥과 같은 중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떠들으면 사이타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저는 별명 사이타마 같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이타마 지금 들어도 욕까지 들려요 저는. 왜냐하면 납작이라는 말도 어떤 사람한테는 욕으로 들리고 어떤 아무렇지도 않는 말도 이렇게 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잖아요. 그게 자기의 뭔가 콤플렉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몸의 부위라든지 사이타마라든지 고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저도 사이타마 하면은 뭔가 상처를 받는 3년 동안이었습니다. 학교 가면은
실내화가 있잖아요. 실내화로 갈아 신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니까 앞쪽이 10개 정도 들어있어요. 해가지고 무섭고 뭔가 눈물이 날 것 같고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앞쪽을 버리고. 근데 여자친구들은 되게 착했어요.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사이다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나날이었어요. 집에 가면 앞쪽을 숨어서 버리기. 그러니까 신발장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친구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들키지 않도록 살짝 이렇게 앞쪽만 빼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그러한 그 많은 앞쪽에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직까지 수수께끼입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전교 1등에 잘생겼고 그리고 미스도 잘하고 그런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뭔가 자리가 옆자리였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일부러 어깨를 빵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부딪혀와요. 그러면 좀 어때요? 여학생들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또 복도에서 만났으면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미술도 였었고 뭐 활동도 가끔 뭐 활동 그렇게 있었는데요. 중학교 1, 2학년 때쯤 되면 가슴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해요. 여학생들은. 그런데 우리 엄마가 딱 보니까 너 남자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너 남자 생각하면 가슴이 자꾸 커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알았지? 그리고 엄마는 고등학교 때 가슴이 커졌다니까? 너 지금 남자 생각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벌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수치심과 그리고 공포와 수치심에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슴이 커지는 거는 남자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위축되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어린이들한테 너무 충격 주지 마세요. 어린이는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여서 손장이 멈춰버리는 손장 멈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 가슴 그대로 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위축되면서 내가 잘못돼 있나 보다. 남자 생각하면 안 되나 보다. 그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 말을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커서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작아졌어 이런 식으로 커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부모님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줄 만한 그런 몸매가 없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강의인지 알아요? 선생님 이게 사모님 지금 무슨 강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이 강의 무슨 강의일까요? 절대선입니다. 절대선 해볼까요? 절대선. 이게 절대선이 뭐예요? 절대선이 뭘까요? 선생님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밖에 나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길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6시였어요. 어떻게 새벽 6시에 내가 밖에 있냐 하면은 그 성일에 경배식을 하고 있는 친구. 일요일이나 안식일에 아침에 가족 경배식을 한 명.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의나로 하고 있는데라는 친구 자기한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5시였어요. 일요일 5시에 반드시 가족 경배식을 하는데 가족 경배식 끝나면 부모님은 주무시더라고요. 5시 50분쯤에 끝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에 경배식이 기냐 하면 그 기도가 길어요. 아빠가 20분, 엄마가 20분 서서 하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5시에 서 있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40분 동안 일요일마다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복을 입고 경배식을 합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입고 있었던 한복. 이거 입고 조금 찢어졌는데 이거를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절절히 그렇게 경배식을 시키셔야 하면은 참부모님께서 어린이 몇 명 계시는지 알아요? 참부모님 집에 애들이 몇 명 있으세요? 13명.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13명. 재명님이 있고 사실은 한 명 더 나오셨는데 100일쯤에 돌아가신 애기님도 계셨어요. 그 출산까지 포함하면 14번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셨는데 그 아기님들이 다 이렇게 그 예지님, 효지님, 은지님 이렇게 쫙 귀엽게 한복을 입고 장부모님께 경배식을 하는 모습을 직접 그 같이 경배식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한테 자녀가 쫙 이렇게 나이스들 해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드리면 이 한국의 전통이 아주 예쁘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그렇게 장가정에서는 제사 때, 명절 때뿐만 아니고 일요일마다 몇 시에? 새벽 5시에 경배식을 쭉 해오셨습니다. 지금은 드레스를 입는데요. 지금은 이게 한복이 아니고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장모님께 경배식을 하고 있겠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그런 가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엄마 결심하셔서 일본에 계시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한국에 한복을 구해 오셔가지고 저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한복으로 5시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밖에 나가기가 쭉 이렇게 차가 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쫙 열면서 아가씨 여기 이 길을 쭉 가면 큰 길이 나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도 이 동네 잘 모르는데 좀 동네 길 좀 알려줄래? 라고 해서 알려줘야 될까요? 그래서 아저씨 차에 같이 타서 같이 알려줄래? 라고 했는데 그때 아저씨 차에 타야 될까요? 타지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때 4학년이었고 전 여동생 1학년이었는데 다 버렸어요. 그 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야지라고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그 교육도 안 받았고 요즘은 그렇게 다 교육하시는 것 같은데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그분이 유행의 맨 처음에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유괴라고 합니까? 어린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초창기의 사람이라서 어린이들을 몰랐거든요. 근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러면 30분 정도 모르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큰 길 나왔는데 거기서 내려줄 줄 알았어요. 거기서라면 집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큰 길을 넘어서 뭔가 강가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한 강, 아무도 없는 그러한 좁은 강 쪽으로 쭉 가서 아저씨 저 여기 모르는데요. 아저씨도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헤매고 있는 척하면서 완전 초등학생을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자 이제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 여동생 그쪽에서 저기 기다리고 있어 해가지고 저만 데리고 차 뒤로 가가지고 갑자기 뭘 할까요? 바지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여행. 그랬더니 뭔가 파란색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또 내리자 도망가자 해가지고 덫에 손잡고 열심히 달렸는데 초등학생이 달려봤자 성인 어른의 달리기랑 누가 빨라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마침 앞에 이시석재라는 석재집 트럭이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아무도 없고 일요일이니까 더욱더 없죠. 다 일요일에는 늦잠 자잖아요. 쉬는 날이니까. 특히 일본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새벽부터 한국 아줌마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대마침 거기에 하얀 트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토로에 나오는 사츠키가 스미마셍 해가지고 트럭을 세우잖아요. 와카야로 이렇게 혼나는 장면 알아요? 네, 토토로에 나오잖아요. 그저 그렇게 나도 스미마셍 해가지고 트럭을 세워가지고 저 아저씨가요 길을 알려주라고 해서요 타라고 해서 탔는데요 모르는 대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훌쩍훌쩍 이렇게 울면서
아저씨 한다니까 아가씨 집이 어디야? 해서 우라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차에 타란 아저씨가 태워줄게 이렇게 해서 착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때 어떻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0살 정도 넘었을 때 뉴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요즘 선생님 지금 48살인데 30살 때쯤부터 그런 아동 성폭행 그런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보다 이렇게 비슷한 그 종류의 저 아저씨가 성폭행 하려고 그랬었나 보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가 그 다음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린이가. 정말로 그때 선생님 생각하는 거는 하늘 부모님께서 저의 이 절대성을 지켜주신 거는 뭐 때문이에요? 새벽 5시에 이렇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경배식 했기 때문이다 라고 4학년 때 그렇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들어요. 그렇게 알아도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5시에 일어나서 40분 동안 계속 아빠는 아브라함, 노아, 야고보, 모세 계속 예수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그 다음에 끝날까 했더니 어머니가 또 이번에는 현대성리 이렇게 360까지 어떡하지 360까지 이런 식으로 20분 동안 하니까 앉아있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설 수 없을 때 앉아라 이렇게 하니까 제발 대지진이 일어나라 제발 대지진이 일어나라 이렇게 서 있었으면 붙잡고 뭔가를 붙잡고 그래가지고 서 있는 거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했습니다만 한국에 와서 놀란 일이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이라고 천안에 있죠. 거기 일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서 어떤 학계가 있었는지를 전시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받은 고문이랑 똑같은 고문이 있었어요. 서 있어야 되는 그 이 통 안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한국분이 갇혀가지고 그 일본 경찰한테 잡히면은 거기서 앉을 수가 없는 통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을 그래서 진짜 선생님은 40분이 힘들어서 정말 부모님을 싫어했는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갇히고 얼마나 일본 사람을 미워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감사한 일이다. 40분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40분이 여러분의 뭘 지켜줄 것 같아요? 절대성을 여러분의 순교를 반드시 아침 6시에 그래서 하고 있는 친구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 부모님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삼칠가정이라고 1970년에 일찍 축복 받으셔서 부모님 아버님께서 직접 그 일요일에 5시를 1분이라도 지나면 6천년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기 조식 금식이라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조건을 세우라고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나 1년에 2번, 3번 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조식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 물만 마실 수 있고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자기의 그 순교를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현실에는 누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겉보기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타났다. 선생님도 그래요. 꿈속에 뭔가 그 관계에 섭섭한 일이 있으면 꿈속에 어떤 멋진 남자가 나타날 적이 있어요. 같이 에스컬레이터로 쭉 이렇게 어떤 모르는 남자랑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고 제가 순결하지 못할까봐 해서 반드시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아침에 남자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꿈을 꿔버렸어요. 이렇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엄마나 말하기 좋은 사람, 교회 이모도 괜찮고 이렇게 누나, 언니, 오빠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랑 교육,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면 절대성은 혼자의 힘으로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세는 예쁘잖아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 예, 그렇죠. 다 인기 있죠. 예, 어떻게 이세가 인기가 있을까요? 먼저 착하고, 예, 그 다음에 순수하고, 또 아무것도 몰라. 그 나쁜 거, 예, 세상에 나쁜 거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예, 그리고 저기, 준비를 선생님 준비했는데, 그리고 교모로 키워주거나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어떤 이세는 부모님이 이렇게 밥 먹어가 있고 밥 먹어요 항상 요거를 붙이는 부모라든지 그렇게 정말 소중히 크고 있으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봤을 때는 쟤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거 누구의 힘인가요? 내가 잘났으니까 당연히 나랑 사귀고 싶은 남자들이 많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핏줄입니다. 핏줄.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핏줄로 부모님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이 봐도 쟤는 뭔가 달라, 뭔가 밝다, 뭔가 순하다, 뭔가 정직하고 뭔가 같이 있고 싶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생님도 옛날에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저 전교 1등 아이가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요거를 갔거든요. 요거니까 유학생밖에 없는데 남학생이 그 동경에서 최고의 가이세 고등학교라는 동경대학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에 있어서 거기 교복이 멋지거든요. 그 교복으로 우리 문화축제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야? 잘생겼고 멋지고 가이세 고등학교에 교복까지 있어요. 거기 그렇게 멋진 학생이 와가지고 그래도 선생님은 부모님께서 다카짱을 위해서 저는 오자키 다카이니까 다카짱인데 다카짱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남자가 있으니까 그 애를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좋아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 내가 그 남자친구의 사랑보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있을까를 항상 자문하면서 살아가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 그 남자를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교환을 항상 이렇게 우리 엄마가 질문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슴도 작아져서 억울하죠. 억울한데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그 애가 나중에 동경대학에 합격했어요. 선생님도 좀 이화여대보다 좀 더 들어가기 힘든 국립여대가 있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국립여대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차노미즈 여대라는 그 이화여대보다 조금 엄청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있는데 거기 붙었어요. 그 동기가 뭔지 알아요? 그 남자 학생한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뭔가 나도 하면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 불순한 동기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본에서 1등 그 여대에 들어갔지만 연락하고 싶었어요. 축하해 하면서 나도 붙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안돼.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은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시간 괜찮을까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선물이고 나도 기쁘고 선물을 줄 때 어때요? 상대방도 고마워 하는데 내가 기뻐요? 주는 내가 기쁘죠? 항상 우리 가요짱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줘요. 오늘도 수제 햄버거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수제 햄버거 어때요? 먹을 때 어때요?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도 오늘 기쁘게 만들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근데 더 기쁜 거는 만든 사람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을 보는 보기는 더욱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의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여러분도 크면서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중학교를 지내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누구일까요?
목사님 아까 인간의 몸에는 어떤 물이 있다고 했죠? 눈물, 피, 땀, 오줌과 침이나 콧물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셨죠? 피예요. 핏줄. 핏줄이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면 쉽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집에 가면은 오늘은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 이렇게 해서 다음 날에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오늘은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 이런 아빠도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랑 살면서 그 친구는 어떨까요? 엄마가 자꾸 바뀌는 친구 아니면 아빠가 자꾸 바뀌는 친구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여러분도 부모가 바뀌면 어때요? 그것을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물론 이렇게 뭔가 서울대 들어가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룬다 그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계속 혼자 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어떨까요? 근데 우리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늙으면은 자녀가 또 저기 아기를 낳습니다. 이 뒤를 보세요. 뒤를 보면은 저의 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예요. 이렇게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또 이렇게 핏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이렇게 우리 집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쌍둥이에요. 여기 있지만 쌍둥이 손 들어주세요. 여기에 2명, 이 남자 여자 여기 쌍둥이고 그 다음에 막내 손 들어주세요. 여기에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6명 지금 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 할아버지 만났는데 할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좋겠죠? 그런데 갈 때 힘들었어요.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애기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남학생들, 어디 있어요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 키우는 거 힘듭니다. 엄마 아빠한테 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딸 보세요. 딸은 가만히 있는데 아들을 보세요. 아들 싸우고 밀고 차고 이렇게 이게 쌍둥이네. 여기 쌍둥이가 있네. 그리고 또 쌍둥이 성형이랑 아빠 이렇게 아빠도 육아를 같이 합니다. 남학생들 자기는 육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기 업고 안고 키우는 거예요. 아빠도 이렇게 셋째랑 넷째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경배하죠. 이것을 매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랑 여동생밖에 없었지만 근데 교수님이 저기 사모님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잠옷으로 이렇게 6시 해가지고 6시 해가지고 금식할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120대 경배할 거냐 우리 집에서는 혹시나 6시에 못 일어나면 금식 아니면 120대 경배 아니면 헬스 물로 이렇게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그 물로 그 반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 이 3가지 중 한 가지를 합니다. 할머니고요. 밀양의 할머니 시집이 밀양입니다. 둘째 형입니다. 첫째가 없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만카운트인 셋째 지금 빗으로도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도로운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엄청 소중한 것이니까 자기의 생식기 여러분 생식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학생은 남학생을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따먹지 말고 그렇게 엄마가 키우셨어요. 남학생은 여학생을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따먹지 되도록 만지지 맙시다. 되도록 접근하지 맙시다. 굉장히 기쁜
기쁘거든요. 여학생으로서는 남학생이 바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부딪혀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어깨하고 어깨가 탁 이렇게 전기가 팍 이렇게 동하는데 되도록이면 족적을 삼가는 것이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빈빈 돌고 싶지 않잖아요. 지름길 가면은 잖아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다 같이 은덕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친구들. 저는 고학교의 그 사모님, 목사님의 장남 김림회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축복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귀염둥이 딸과 함께 사는 아빠가 됐습니다. 아직 21살, 만 21살이지만 이렇게 축복을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PPT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복 3세고요. 딸은 초복 4세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전거에 미친 남자였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 딸에 미친 남자가 돼서 좋아하는 것도 딸 돌발기, 취미도 딸 돌보기, 특기도 딸 웃기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성화 시절부터 이 은주 씨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수교회로 아버지께서 인사 발행 났을 때 그 여수 돌산 중앙중학교 다녔는데 그때 딱 2학년 때 입학했을 때 제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제 그건 연애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로 이렇게 만나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돌이켜보면 제가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약간 지나가는 사이 지나갈 때마다 눈 마주치고 하면 이제 좀 기분이가 좋고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절대성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르면서 이제 절대 이제 연애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는 척하고 저는 숨기고 다니는 걸 되게 그때부터 잘하게 돼가지고 마음속에 봉인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부끄럽지만 하나님 부모님 임은주 씨와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재빠르게 막 기도를 하고 바로 마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아직도 생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를 딱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없는 기간 동안 저는 아까 이거 발표 나온 것처럼 공부에 집중하고 학업에 더 몰두를 했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맨날 운동하고 유도도 4년 정도 했는데 지금 검은띠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운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반에서 악력 같은 것도 제일 셌고 팔씨름이나 그런 것도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약간 스스로의 그런 자기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약간 연애 같은 거 안 하고도 스스로 극복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다림 끝에 부모님께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너희 대상은 임은주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너무 기뻤는데 이제 너무 마음속에 고민을 계속 해놓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이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단단히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뭐 알고 지낸 사이니까 뭐 괜찮죠? 이런 분위기로 말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마음에 안 드나 다른 사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하지 마셨는데 사적으로 이제 성이 됐으니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일식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상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저 혼자 먼저 약간 연락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니다 그러면 일식 당했으니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러 가주시면서 상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뭐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하트 버튼 막 눌러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께서 어쨌든 만나러 가주시면서 상대가 마음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고 저는 그 당시 아빠가 광주로 무한으로 인사이동 했었을 때 제가 직접 성문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여수까지 KTX 타고 자전거 비 오는 가운데 비 맞으면서 가가지고 만났었거든요. 이제 말을 하는데 입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축복 관련된 그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 맞고 열심히 갔는데 그냥 아무 그런 성과 없이 다시 돌아가고 또 두 번째 또 갈 때 비 안 올 때 딱 갔을 때 그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류를 하면서 옛날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약간 옛날 추억들 같은 거 얘기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학교 때 만난 대학생 때 만나니까 텀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저는 이제 모쏠이었고 완전 어떻게 대할지 모르고 패션도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상대도 처음이니까 서로 이제 맞춰주면서 만났던 게 너무 색색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너무 그 순간만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축복 받고 나서 약간 그게 좀 느슨하게 풀리는 게 있는데 그때 기억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처음이니까 상대도 처음이니까 이게 처음 만난 상대랑 축복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년 1월 철력 1월 6일 참부인 산신일 때 그 신탁관 특별축복이라고 그 크로아티아 선교를 가면서 가기 전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예물 공정 몇 명만 나갈 수 있거든요. 참어머니께 이렇게 예물 공정 대표 과정으로 나와서 원래 저런 드레스나 그런 것도 다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야 돼요. 근데 다 지원해 줘가지고 되게 가슴 있게 축복을 받았어요. 예물 공정 할 때 딱 이제 공정하고 어머니께서 선물을 주세요. 선물 받을 때 이렇게 참어머님 손에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그걸 맘스터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어 받을 때 참어머님 따라서 계실 때 이 황금기에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축복 받고 나서부터 이제 서로 다 오픈하니까 남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MBTI, ENFP, INFP인가 뭐 완전
반대니까 다른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점도 엄청 많았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표준치킨 콤보를 시켜버렸는데 제가 닭다리 좋아하니까 근데 아내는 그 닭가슴살 좋아하니까 이걸 먹으면서 기분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상대를 존중하면서 다음부터는 이제 뼈를 시켜서 닭가슴살, 닭다리 서로 사실 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서로 다른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작년 6월에 이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이때는 통모짱이었어요. 통모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영성수련 가서 이름을 김유나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유나짱이 이렇게 오른쪽에 올해 2월 22일 15시 15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 부모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부모님 대신자로서 이렇게 상대를 준비해 주시고 저처럼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대를 만날 때까지 잘 지켜주시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딸 사진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데 이게 진짜 똑같지 않나요, 이거? 저 자고 있는 얼굴이랑 눈뜬 얼굴 진짜 이거 이제 피가 연결돼 있다는 게 이렇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딸 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우는 모습도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여운 자녀가 생기면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거나 그런 거를 선배로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짧지만 축복 간증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